게임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주도와 같은 비학군지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올릴 수 있냐? 안녕하세요. 릴리TV의 릴리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 우리 의사아빠 김석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이번에 신간을 내주셨는데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이고 우리 지금 두 아드님을 키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잠깐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는 제주도 서귀포에서 내과 의사로 살고 있고요. 아들이 2명입니다. 첫째 수는 대학교 2학년이고요. 둘째 현은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 아빠입니다. 릴리TV에는 비학군지에 살고 계시는 초등 어머님들이 또 많이 보세요. 그래서 비학군지 지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좀 동기부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우리 근데 제주도도 사실 물론 뭐 국제학교도 있고 아이비 학교도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지역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어떤 환경이나 분위기를 좀 어떻게 잡아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가 그러면 그 학군지하고 비학군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이건 분위기가 맞아요. 왜냐하면요. 공부를 잘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냐. 수업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위기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하냐. 그런데요. 대치동에 있는 학생들은요. 그렇게 의지가 높아서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대치동에 있는 애들은요. 앞에도 공부하고 옆에도 공부하고 뒤에도 공부하니까요. 그냥 자기도 그냥 공부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학생들이 다 자기의 페이스메이커예요. 네. 그런데 지방은요. 그 페이스메이커를 하는 학생들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고조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로 가면 그때부터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열심히 하면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전에 그럼 어떻게 하면 제주도와 같은 비학군지에서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올릴 수 있냐? 네. 그래서 저는요. 엄마, 아빠가 페이스메이커가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때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 거실에서 공부하면 같이 옆에서 응원해주면 돼요. 근데요. 이 응원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최고의 유산이 있어요. 뭐냐면요.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릴 때 중학생 때 집이 1층, 2층이었는데 2층에 아주 작은 방이 있었거든요. 그 방에 저와 동생이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요. 농사를 짓고 저녁을 먹고 매일 저희 방에 와서 신문지를 깔아놓고 분재를 했습니다. 매일.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옆에서 분재를 하시니까 저는 거기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3년 내내 아버지가 와서 분재를 해서 3년 내내 저녁에는 공부하는 습관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옆에서 공부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항상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가장 큰 재산이요. 공부하는 습관이에요. 그럼 비학군지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는 엄마 아빠가 집에서 그렇죠. 뭔가 꼭 책을 보지 않더라도 일을 하거나 이런 것도 괜찮은가요?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공부하는 분위기를요. 꼭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아이를 지켜만 봐줘도요. 심지어는요. 저희 조카가요. 조카가 공부를 잘했어요. 저희 조카가 지방 의대를 들어갔는데 삼수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삼수를 해서 들어갔는데 재수, 삼수 할 때 그 밤늦게까지 방에서 공부를 했대요. 근데 아빠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빠 내 방에 와서 침대에서 그냥 누워만 있어줘. 그냥 핸드폰을 봐도 되고 딴 걸 해도 좋으니 내 방 침대에서 있어만 줘. 그래서 그 딸이요 대학을 들어가서 아빠한테 그때 그 옆에 있어줬던 게 너무 큰 힘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에 있어요. 하루 30분이요. 자녀들 옆에서 꼭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은요, 아이들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요, 아내는 옆에서 설거지도 하고, 옆에서 빨래도 개요. 바로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이번에 책을 쓰기 위해서 타자도 치고, 저도요, 바로 옆에서 낮잠도 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심지어 거실에서 이렇게 요새 슬로우 조깅 유행이었어요. 슬로우 조깅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이들 옆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지켜봐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시험 볼 때 엄마한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어. 진짜요? 그렇게 하면서 옆에서 공부를 하고 엄마가 자면 그렇게 마음이 맞아요. 편안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실제로 선생님과 저의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일본에서 이런 연구도 했어요. 공부의 진실이라는 책이 나왔는데요. 일본에서 연구를 했는데 아빠가 옆에 앉아서 지켜본다가 가장 공부 효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제일 효과가 떨어진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공부해라 말아. 말만 하는 거. 말만 하는 게 제일 효과가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 작가님이 이런 가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서포트를 좀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런 꿀팁도 좀 얻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한테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저는 학원 갈 때요, 저희 집에서 학원도 가까운데 한 100m 정도였는데요, 같이 걸어가요. 그 대신 제가 가방을 들어줍니다. 네. 그리고 학원에 10분 정도에 있는 차를 타고 갈 때는요, 네. 아이들 타면 절대 공부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공부 얘기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렇게 심어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예전에 그 아빠의 무관심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저는 그 무관심은 아이들의 공부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되게 응원해주고 서포트해주지만 너 뭐 오늘 뭐 수업 잘 들었니? 아니면 이번 수학은 어렵지 않니? 이런 거 물어주면요. 그런 거는 엄마도 물을 수 있고 학원에서도 누구도 친구들도 다 묻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공부 얘기 안 하는 사람. 네, 저는 그렇게 했고요. 또 그리고요.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어서 아프다, 오늘 머리 아프다 이렇게 하면요. 저는 절대 가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가지 말자고, 하루 쉬자고. 인생에 있어서요. 하루, 일주일 쉬었다고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저는 재수를 해서 1년을 더 했지만 그것도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일주일 정도 쉬었다고 애한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요. 아빠, 엄마가 쉬라고 하면 오히려 오늘은 좀 쉬고 내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여러 친구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걸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파. 오늘도 아프고 오늘 가니까 내일도 안 가고 싶고 왜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악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런 아빠, 엄마가 이렇게 계속 응원해주면 저는 그래도 아이들한테 악용을 해도 사이는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공부는 전부가 아니라요. 저는 육아는요. 요새 독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독립. 그쵸. 근데 독립이라고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냥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좋은 의미로 써있지만 요즘에 독립이라고 생각하면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이걸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육아의 끝은 저는 관계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10여 년 동안요. 자녀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관계만 잘 형성하면 돼요. 그러면 공부를 얘기하는데요. 공부는요. 덤입니다. 덤. 공부는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 스스로. 그리고요. 오늘 그 어떤 피드에서 봤는데 상위 1%는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뭐 당연합니다. 저도 공부했지만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렇게 최상위로 갈 수가 없어요. 누가 엄마가 해라, 아빠가 해라 맞아요. 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은 아이들하고 관계만 잘 형성하면요. 아이들도 자기가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원 안 가도 되는 걸 악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웃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요. 그래도 적어도 아이들하고 사이는, 관계는 좋지 않을까. 관계는 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치중하나 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님들이 또 고민하시는 게 이 스마트폰. 그렇죠, 이 참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같은 부분들이 특히 아들 키우시는 부모님들 걱정 너무 많이 하실 텐데 이거는 또 어떻게 우리 또 두 아들을 키우셨으니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게임을 묶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왜냐면요. 게임을 많이 하면 공부를 잘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하면 양날의 검이죠. 네. 당연히. 요게 높아지면 요게. 근데 오. 저희 두 아들 둘 다요. 게임 엄청 잘해요. 학교에서 대표 뽑아서 게임 나가면 대표로 나가고 공부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저는 양날의 검은 아니에요. 양날의 검은 아닌데 네. 뭐가 여기서 개념을 딱 잡아야 되냐면요. 여가 생활이에요. 여가 게임은 생활. 아이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이들이 왜 게임을 하는지 아세요? 스릴 있어서. 그것도 맞겠죠. 맞아요? 그것도 맞죠. 근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요, 30% 정도 되는데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여가 생활은 대부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잖아요. 그쵸. 근데 여가 생활의 정의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요, 남는 시간에 스스로 즐거운 활동을 찾아서 하는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남는 시간에, 부모님이 원하는 거는 남는 시간에 이걸 개념을 잡으라는 거, 아이들이 원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렇죠. 그다음에 아이들은 또 자유롭게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 여가 시간에 대한 개념을 남는 시간을 잘 잡아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죠. 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남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아직까지는 우선순위를 잘 알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선생님은 주중에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요? 아니면 여가 생활을 먼저 합니까?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먼저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일을 먼저 해요. 그죠. 왜냐하면 이거는 평생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죠. 이 나이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이들은요. 모르죠. 우선순위보다는 즐거운 일을 더 먼저 그렇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한테 습관을 만들어줘야 돼요. 어떡해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건 가장 쉬운 방법은요. 계약서를 써야 돼요. 계약서? 무슨 얘기냐면 네. 아이들은 아직 습관이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를 써서 주중에 할 일들을 적어놓고 이거를 충실히 했을 때는 주말에 게임을 한다. 이런 계약서를 써서 이런 계약서를 내미면요. 아이들은요. 오케이예요. 할 수 있어. 우리도 이렇게 해볼게. 그렇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게임 시간, 주말에 게임하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돼요. 우리나라 청소년은요. 일주일에 게임 몇 시간 하는지 아세요? 보통 하루에 2시간씩, 14시간? 오, 개념을 그래도 잘 잡으세요. 보통 청소년들은 평균 9시간 정도. 9시간. 평균이잖아요. 그럼 더 많이 하는 학생도 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일주일에 7시간은 그냥 하자. 일주일에 7시간은. 왜냐하면 평균이 9시간이니까 일주일 7시간은 줘도 괜찮으니까. 근데 이런 시간 주는 걸 너무 적게 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저 그럴 것 자기도 같아요. 좀 네, 너무 적게 주면요. 너무 적게 주면 자기 할 일도 충실히 하기 싫죠. 왜냐면 아이들이 다 알거든요. 옆집에는 그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죠. 우리 성인으로 따지면 월급이죠. 내가 열심히 그렇죠. 일했는데 열심히 월급이 일했는데. 적어. 우리도 주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너는 일요일 오후만 쉬어.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통해서요. 계약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런 우선순위가 먼고 그 다음에 습관을 이렇게 조금씩 잡아주면요. 한 3년, 4년, 초등학교 저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열심히 습관을 잡아주면요. 고등학생이 되면요. 이 보상으로 했던 이런 습관들이요. 나중에는 일상이 돼요. 이젠 고등학생이 된 우리 두 아들은요. 주중에는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아요. 주말에는 당연히 그냥 주말 오후에 저녁 먹고는 그냥 게임을 해요. 이걸 자기들도 이제는요. 보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이게 일상이지. 아예 그냥 잡혔구나. 그렇죠. 선생님도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좀 휴식을 취하고 여가 생활하는 건 일상이지 우리가 무슨 뭐 보상으로 하겠다고 하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상이요. 일상이 되면 즐거워져요. 계약서에 또 중요한 건요. 엄마 아빠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한 번도 어기면 안 된다. 어기면 안 되고. 그래야 아이들이 계약서를 지켜야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못 지켜요. 저는 조금만 지켜도 잘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계약서를 뭐 다 지키려는 걸 기대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은 당연히 못 지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조금씩 지키다 보면요. 나중에는 거의 다 지킬 때가 옵니다. 그렇군요. 우리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자세한 내용을 또 이번에 책에서 하루 30분 함께 있는 시간의 힘에서 정말 자세히 적어주셔서 제가 2번을 정독을 했고 또 남편에게도 권유를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책을 통해서 또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여기까지 인터뷰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